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의 이슈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북한의 이슈죠. 북한의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미사일이 그냥 퓨 날아가는 것을 제대로 그냥 포착했네요. 오늘 북한이 29일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맞죠? 그냥 미사일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이에요.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발사되는 도발을 감행한데 중국이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겁니다. 지금 요거 찍혔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지도 보니까 일본에 대한 것들이 지나가서 태평양 쪽으로 이제 떨어졌던 부분인데 상당히 일본에 대한 언론도 상당히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부분이고, 지난주 주말에도 미사일 관련해서 한 3발 정도 발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월요일날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던 부분인데 역시나 센 미사일 부분들 요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을 지나가서 떨어졌던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또 위협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처음 이제 방송에 오실 때 오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체크해 봤는데요. 편하지는 않았죠. 시장이 이렇게 오늘 종합주가지수 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특히 일봉상 보면은 더 볼 수 있겠죠. 일봉상 보면은 아침장부터 상당히 많이 눌렸으니까요. 여기서 5분봉을 보면 더 심해요. 아침부터 그냥 쫙 빼가지고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지치게 만들었던 시장의 형태인데 5장 들어와서는 오히려 다 드러냈어요. 5장 들어와서는 거의 V자 다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지지난주에 나왔던 그 북한의 뉴스로 인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악재, 여러 악재들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전쟁이 내고 있고, 이건 이제 종합주가에서 이평선을 다 뺀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캔들의 위치가 어디로 가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 악재 부분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북한 부분들의 미사일이 오늘 또 연속적으로 한 10일 지났나요? 10일 지났는데 또 쏴버렸어. 그래서 이제 좀 더 부각이 많이 된 것이고, 근데 요 앞전에는 사실상 여기하고 맞먹는 또 칼빈소가 나오면서 시장 조정을 했죠. 요번에는 2번이에요. 2번의 바닥이고 요번은 첫 번째 바닥이고요. 물론 여기 초에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아팠던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2017년 초반부터 3월달까지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탄핵. 시장을 가만히 보면 2017년부터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고. 맨날 탄핵으로 그냥 상당히 많이 우리 경제적 부분과 국민들의 실망감으로 시장이 거의 다 죽어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탄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북한 리스크 바로 나와가지고 또 주가 다 빼버렸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북한 미사일 계속 돌고 돌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시장에 조용한 날은 없어요.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17년도 들어와서
맨날 시끄러웠는데, 그럼 우리는 투자자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될까? 무엇을 보고 가야 될까요? 혹시나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흔들릴 마음을 오늘 좀 잡으려고 방송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세요. 방향성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상향. 우상향하고 있다. 즉 악재를 먹어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강도가 약하면 악재가 나왔을 때 많이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그럼 시장에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힘이 있을 때, 즉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는 악재를 먹어가면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의 힘이 약세로 볼 것이냐, 강세로 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의 그림만 딱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급의 역할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이 지금까지는 잘해왔다는 거죠.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주가에 들어가서 딱 봐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가를 들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상 정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분이 바뀌지 않았던, 변화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고, 그게 그냥 고스란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녹아 있는 것이고. 맞죠? 정치 못했던 MB도 주도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급등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10배짜리도 있고.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더 했고요. 상승 부분들.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이 라인들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던 이 수급의 힘이 안 나오다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안 나오다가 왜 여기서만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안 나오다가 왜 여기 나오면서 이 10년의 돌파가 되었지? 그 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가가 추세가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먹어가면서 간다. 대신 위에서 신용규모나 스탁론, 남의 돈을 끌어당겨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리스크에 거의 다 기진맥진 당한다. 즉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돼요? 밀어낸다. 오늘 아침에 5분봉 딱 보고 아침장부터 그냥 미사일 날아가는 거, 경제신문, TV, 네이버 검색어 1등, 2등 계속 나왔는데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죽겠네. 불안에 많이 떨었겠죠. 그럼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래요?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 이런 자리 무슨 자리예요 이거? 오메. 아유 5분봉 보러 왔는데 아주 그냥 죽어나가네 그냥. 아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받는 자리지 뭐. 스트레스 받는 자리. 맞죠? 예. 즉 손절하는 자리다. 이해되시면 1번. 혹시 오늘 나 손절했어요? 7번. 이해되시면 1번. 오늘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손절했어요? 7번. 오늘 오신 분 중에. 아 다행이네요. 오늘 손절하신 분은 없네. 오늘 같은 날은 매도하면 안 돼.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하게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밤부터는 한수가 바빠. 예. 왜 바쁠까? 오늘 같은 날은 한수가 엄청 바쁜 날이야.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주말에도 엄청 바빴는데 왜 바쁠까요? 한수가 바빠. 진단? 이런 날은 진단하는 게 아니지. 이런 날은 진단하는 게 아니요. 그죠? 가슴 뛰는 기업을 만나는 날이에요. 재밌죠? 오늘 같은 날 진단해봤자 뭐 할 거예요? 전 종목 다 맞았는데 거의? 예. 근데 종가 다 드러냈어. 오전장 그거 보고 손절하신 분들은 오후장 그냥 멍했을 거예요. 오전장에 그냥 짜증나 그냥 아휴 표정이 이렇잖아. 오늘 그냥 손절하자 손절 그냥 아유 손절 손절했어요. 좀 마음이 편하네 손절하니까. 지랄하고 뒤에 오후장이 드네. 그러니까 더 두 번 따따블이지 따따블. 인상 두 번은 그냥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하지 마라. 오히려 시장이 많이 눌리는 과정에서는 과연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맞죠?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가치를 내가 살 수 있다면은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 먹었다면 5장 다 드러냈어요. 이번에 지금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을 잘 다져나가는데 내일 추세가 다시 양봉으로 맞추면서 돌아 나간다면은 1, 2 정도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부분이 진행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코스닥도 오히려 아침에 눌렸던 부분들이 빨리 회복세가 나왔어요. 얘는 근데 사실 2015년부터는 2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조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시장의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도 나왔고요. 그 나온 부분들이 다른 북한 리스크로 지금 많이 눌렸죠? 눌렸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잘 지금 찾아야 될 시점이에요. 즉 시장에 집중할 시기이다. 그래야 갖고 있는 돈들을 조금이라도 써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분할 매수를 하든 또는 집중 투자를 하든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점차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볼게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4월달 부분도 그렇고요. 코스피 시장에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한 달 정도 조정했어요. 양봉 하나 나오고 난 다음에 저 3월 중순부터 4월달 요 라인까지 거의 조정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공포주의 분위기 많이 조성했잖아요. 여기랑 똑같이. 단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단 더 길게 받는 거지. 지수에 대한 역할들은 약간 배제시키고 지수가 눌림으로써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탄력이 붙고 추세가 바뀐다면 그 종목들은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힘들 때 죽어 있다가 시장 올라갈 때 같이 이끌어 간다는 거지. 이번 4월달도 마찬가지잖아요. 3, 4월달에 시장의 급등이 나올 때 같이 진행이 됐던 종목들 보세요. 삼성전기 볼까요? 삼성전기 본주 봐요. 시장 조정은 맨날 북한 리스크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추세 각도. 추세 각도를 살리면서 우상향하고 있더라. 그러면 추세 각도 안에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추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죠? 추세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는 뭐 때문에 나오는 게요?
기대감으로 추세가 나온다. 기대감 플러스 돼야지. 기대감만 가지고는 추세 각도가 나오진 않지. 썬니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이 추세가 나오기까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봐야죠. 수급 플러스 수급 좋습니다. 또 오늘 50분 가까이 오셨는데 아무도 얘기 못해? 실적. 아니 그냥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수방송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것들 쫙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지각생들이 많아? 일찍 오세요. 일찍 오면은 선물도 있는데. 우리는 홍삼 먹었지? 홍삼 다 먹어버렸어. 어찌게야. 아이 사랑한 자장가님. 돈. 그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자들에게 뭐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 투자자들에게 어떤 부분이 되어 있어야 이 추세 나올까? 신랑이 막 자꾸 불러싸서 신랑 오라고 그래. 같이 방송 들어. 같이 방송 들으면 되잖아. 아니죠. 투자자들에게 확신이 있는데 추세가 나온다?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해야지.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해야 이 추세가 나오는 거야. 가만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많이 산 것만 내가 샀으니까 계속 그냥 고점에 물리는겨. 투자자들이 뭐가 좋다, 뭐가 올라간다,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전기차니, 뭐 휴대폰 관련주니, 이런 것들이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내 귀에 맴돈 것들을 사니까 어떻게? 초입 구간이 아니라 거의 고점 부근에 사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왜 외면을 당했는가? 보면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좋은 회사예요, 사실. 근데 2010년에 우리도 이게 2009년부터 했던 종목이에요. 2009년부터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저도 매수했고요.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이제 10년 전이죠. 진짜 무서웠어 이게. 진짜 쏘글러 한번 올라가는데, 얘도 봐요. 이거 나오기 전에 고생 직살나게 했지. 엄청나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리본 사태 맞고 그냥 하중가 때리고 했는 부분인데, 뭐 이게 뭐 올라가면서 막 그러다 말겠지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도주라고 샀던 종목이 여기 샀는데 약 2주간 조정하고 올라가고 또 1주간 조정하고 올라가 봐요. 이 짜증나거든요. 즉 피를 말린다는 거죠. 투자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세는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추세는 지금 가는 추세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투자자에게 많이 외면이 되었겠죠.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삼성전기가 좀 인기를 탔거든요. 여기서는 안 봤어요. 여기서 안 봐서 이제 7만원, 8만원대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봤던 거예요. 우리는 4만원대, 4만원대 샀는데 많이 담기도 힘들더라, 진짜.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이 시장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리먼 사태 때.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50배 정도 강도가 더 센 것 같아. 그런 악재가 6개월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어떻게 강세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움직이더라고. 근데 시장은 움직여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진짜? 아주 그래도 적게. 그러니까 남들이 소외되었던 부분들 쳐다보지 않은 과정에서 시세가 진행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아마 삼성전기를 10만원 이상 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또는 15만원에서 사신 분들 꽤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조정받았어. 와, 요렇게 조정하는데 투자자들에게 외면이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겠죠?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이런 종목 쳐다도 보겠어요? 나는 삼성전기 절대로 안 봐. 마음속에 하나씩 새겨나는 거죠. 이게 6년 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값이 싼 거니까. 주가의 호재는 싸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싸냐? 아니죠. 그 싼 거 토대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누가 얘기했죠? 돌고래님이 얘기했죠?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실적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분이니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어디로 간다? 카메라 모듈이 어디에 납품이 됩니까? 뭐를 할 때 가장 카메라 모듈이 필요합니까? 요번에는 이제 카메라 휴대폰에, 맞죠? 듀얼 카메라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가요? 또 요 삼성전기 카메라 어디로 들어가? 이런 거는 뭐 직접 홈페이지를 보면 더 알 수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 보는 것도 여러분도 잘 봐야 돼. 다 휴대폰만 생각하잖아 지금. 그렇지. 예, 그게 나와야죠.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자동차. 예, 자동차에 자율주행이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맞죠? 하잖아요. 자동차 부분도 이제 지금 뭐 카메라,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 지금 그림으로 다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PCB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동차 모듈,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디스플레이, 뭐 게임, 뭐 여기 다들 LED 다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적은 못 내더라도 4분기까지는, 작년 16년도 4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기대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죠? 기대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만카돈 인수하면서 하만카돈하고 플러스 뭘 하느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하만카돈은 오디오에서 그래도 고급 브랜드로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그걸 인수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 기대감과 하나씩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1분기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갔어요. 실적 부분도 보면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났죠. 영업이익률하고 당기순이익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여기도 뭐 폭발적인 이익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이 돈의 수급이고 기대감과 대그룹 간의 어떻게 시너지 효과.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1분기가 250억 마이너스 났던 것을 커버를 했죠. 커버를 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500억 더 벌었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 부분들이 실적하고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 얘기가 뒤에 와서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사게 되는 거지. 아이고,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네, 같이 진행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선주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주 그 29,000원 샀으니까 싸게 샀죠. 3, 4월 달에. 그 북한 이스크 얘기 나올 때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꾸준히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중 많으신 분들은 살짝 뭐 3분의 2 정도 뭐 쓱싹이 한다는 것은 괜찮지만은 본격적인 추세 부분들은 꾸준하게 가고 있더라.
조금 느낌 있죠. 북한 미사일만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시장에 있는 본질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분석하면 내가 현재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중국에 진출했는데 왜 못 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얘는 아직 멀었다고. 이게 20만원짜리가 아니라 200만원짜리예요. 이거 액면불화해서 그렇다고. 근데 액면불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20만원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기 액면불화 했다 여기 표 있잖아요. 여기. 주가 다 땡겨놓고 액면불화 하잖아요. 그럼 뭐야? 조금 써먹었다는 거죠. 액면불화 하려면 밑에서 하지? 왜 주가 쫙 땡겨놓고 여기 위에서 하냐? 그렇다고 조금 먹어줬다고 너들 뭐 배짱 튕길 거니? 액면불화 한 거야 이거. 그 이후로 시세가 어딨어? 계속 조정이지 뭐. 즉 뭐냐? 비싼 종목을 비싸게 땡겨놓고 액면불화해서 싸게 만드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싸게 느낀다 1번, 비싸게 느낀다 2번. 싸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광고 때리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얼만데 그 반이 여성인데 하면서 싸게 하잖아. 거기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냥 화장품 주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지난번 진단 토니모리야. 아 토니모리네. 이봐 신규 상장한다고 누가 어떤 분 막 산다 했잖아. 여기 2년 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업종은 조심해라. 그러면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들이 이 시장의 어려움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요 리스크 나왔던 분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눌렸던 부분이지만은 거기서 꾸준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역할들 그런 추세를 계속 바닥에서 사고 있어요. 물론 조정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기의 역할처럼 또 하나의 추세는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업종 추세가 하나씩 전기전자가 나오면서 한번 이끌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고. 이게 바로 한수가 얘기하는 이 순환매 랠리라는 부분이지. 그렇죠? 업종 랠리 부분들. 이런 것도 돌아가는 것이 시장 이치 부분이니까 그 섹터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고 또 실적 부분도 대조해 가면서 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 봐야 될 국면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롯데손해보 한번 가족분들에게 언급했던 종목인데 추천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나왔던 종목인데 뭐 오늘 크게 뭐 떨어진 것도 없어. 오히려 신고가 났어요 어제는. 근데 얘도 보면은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를 했나요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쳐다보겠지.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있는 것도 뭐 한다? 있는 것도 뭐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것도 다 파는 거지 그냥. 아이 썩을. 이딴 종목 그냥 왜 매수하는겨? 에? 얼른 팔아요. 사실상 지난번 우리가 14년에 한수가 진단할 때는 요 상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팔으라 그랬어. 여기서는. 요거는 상 나오면 인기 많으니까.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손해 많이 보는 보험 그냥 사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주도주로 갈아타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롯데에서 손해 제일 많이 시키는 종목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번 추세가 어떻게 나와요? 그때는 보험주에 대한 추세 부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1번? 안 나왔어요, 2번? 아이고, 누구님 어서와요. 아이, 누구님 요즘 자주 본다잉? 살아 계시네. 이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보험주하고 다른 것도 다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금융시장이 바뀌잖아요. 이 추세가 나왔을 때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죽죠. 잘 안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추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그리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어야 그 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한 기업을 한 5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적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그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있어. 우리가 L전자 부분을 하면서, L전자는 제가 본 것만 해더라도 2006년부터 봤으니까 거의 11년째 보고 있네요. 11년째. 참 고생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실적하고 추세가 나올 때는 제법 이것도 세게 나와요. 주도 형태처럼. 근데 이거 2007년, 2008년 이후에는 크게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좀 각도가 다르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 대한 비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무리를 일으킨 점들, 그리고 그 기업과 반대적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자동차의 차량 조명업체 GKW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제 꾸준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나와서 뭐 기업이 많이 바뀌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를 주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가치가 지금 버블이 난전이 아니죠. 가장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도 똑같은 투자자예요. 다만 우리보단 돈이 많겠죠. 정보력도 많을 것이고, 추세를 만드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에요. 대형주에서. 그럼 이 사람들도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좋은 자료도 내놔야 되고요. 실적도 따라가야 되고 추세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분들도 똑같이 저평가 종목을 봅니다. 즉 가치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쓸 때 뭐 주식이 됐던 뭐 컴퓨터를 사던 자동차를 사던 간에 그 가치의 근본적인 것은 다 따지게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게 투자의 하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어떤 기업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지분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단 한 주를 사도 지분을 사는 것들이니까 그게 투자의 부분이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각도는 지난번에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더라. 맞죠? 추세가 나와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빨리 회복하더라. 이런 것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오늘 북한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매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투자자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거기에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할까? 그래서 뉴스만 보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투자의 마음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 오늘 허벅지 찔렀어요? 죽겠네. 오늘 포근하게 미소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잠이 안 오네. 아주 잠이 안 와요. 그냥 잠이 안 와. 서서히 바닥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다른 섹터 부분들은
그죠? 네, 전기전자가 이끌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또 다음번 섹터에서 수남의 랠리가 나와서 돌아간다. 금융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도 요 근래에는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섹터들은 이제 자산가치, 특히나 여름장은 좀 지루지루하고 재미없던 비수기 시점입니다. 그러면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1분기보다 좀 많이 뛰어난 기업들, 특히나 만약 1분기가 만약 100억을 벌었다 하면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들이 얼만큼 나오면 조금 투자의 매력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약 100으로 예를 든다면 2분기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좀 증가하면 여러분들은 매수의 의견이나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세요. 오신 분들. 2배, 200억, 200억. 다른 분들은 그냥 사람을 살게요? 한수가 분석해서 사람 살 거요? 1.5배, 150원. 3배? 천상위원님, 3배면은 매수 시점을 안 줄 것 같은데. 만약에 1분기보다 2분기가 3배가 늘어났어. 벌써 시장을 알고 있겠지? 급등 나와서 매수 타이밍 안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준다면은 줄 수도 있겠네. 오늘 아침에 쫙 밀어내가지고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3배 나온 게 있어, 근데. 소형주에서 있어. 북한 리스크 때문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조정받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야? 진짜 3배 나온 종목 있어, 진짜. 매수하는 거지, 뭐야. 그게 리스크로 이길 수 있는 포트 아니에요? 맞죠? 공감되시면 7번. 그런 것들을 매수하고 맞짱 뜨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언제까지? 매수했다면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 그렇지, 분출까지 가는 거예요. 또는 내가 목표한 데까지는 가야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배당 5%까지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3배 벌었는데 3배 가까이 벌었어요. 가까이 벌었는데 5% 배당 줘.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샀어. 그래서 물리더라도 사버렸어. 그냥 아주 그냥 사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대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달 분할 매수는 모아갈 겁니다. 어차피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라인이 U자로 돌아가요. 종목 형태들이 거의 다 U자로 간다고.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추세가 여기서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볼 수 있다면 여기서 또 갈 수 있다는 거지. 요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잘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다시 한번 눌렸죠.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손절할 거예요? 꾸준히 모아가 버리세요. 꾸준히 모아가면 요 라인을 크게 돌려 나갈 수 있다고. 꾸준히 모아 나가면, 맞죠? 약간의 물타기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써먹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종목과 실적 전환의 종목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가라. 그러면 이번 장의 분출까지는 여러분은 믿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조정 하나도 안 받으려고 조정 들어올 때마다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솔직히 진짜 피곤합니다. 한수도 인간인데 진짜 피곤해요. 어떻게 조정을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긴장하냐, 어떻게? 그만큼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즉 뭐냐?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보면
조정을 하나도 안 받고 많이 사가지고 빨리 수익을 낸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가 정말 쉽게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돈 들고 들어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 정말 힘드니까 질문한 건 맞는데, 맞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많이 사가지고 비중을 엄청 많이 높이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요. 그럼 계속 사요. 그러다 나중에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창 내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 남이 좋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분석 좋아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같은 종목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의 전략이 틀려버려요. 그럼 그 종목을 계속 비중 넓혀갈 거예요. 추세는 다른 놈이 여기서 나 올라가는데? 그럼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투자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유연성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저도 옛날에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고 딱딱한 것까지 갖고 있다가 고집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걸 유연하게 만든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한수도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수도 배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VIP 가족분들은 저하고 같이 배우면서 가요. 뭐 오늘 포 쏠지 어제 포 쏠지 어떻게 알았어? 몰라요. 근데도 거기에서 만약에 배당 5% 주고 1분기보다 실적도 두세 배 가량 많이 벌었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설령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 추세, 용기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투자자의 자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의미는 너무나 좋고 재밌다는 겁니다. 누군들이 웃고 있지만은 고생 많이 했거든 저분. 예. 제가 알고 있죠. 예. 저분도 고집 좀 부리지 분이지. 예. 고집 좀 부렸다가 아주 그냥 좀 박살도 한번 나시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고참님이니까. 농구님 요즘에 잘 되고 있어요? 고참님이요. 요 길동이도 고참님이고. 그래서 시장 안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한 번 짓이들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시장에서 바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번 장에 10년에 대한 기회 부분에서 박스 돌파는 의미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를 꾸준히 생각하면서 포트에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7번. 그걸 꾸준하게 시장 경험을 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 방장님의 계좌처럼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 한번 봐야지. 포 쏜 날 이런 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06년 10월 달에 보면 그 당시도 트럼프 막 당선되니 많이 말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총 수익률 부분들이 약 3% 올라갔어요. 트럼프 당선될 때도 플러스.
그 다음에 탄핵 부분들 2012년부터 12, 1, 2, 3월 때까지 다 예. 물론 금액적인 부분들은 더 많이 수익 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이 4월달, 5월달부터 바뀌었죠. 우리가 주도주를 사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안에 5월달에 수익률 보세요. 23%가 나와버려. 한 달에 23% 나와버렸어. 한 달에. 그 다음 6월달에 17%. 2007년에 24%. 아, 오늘만 그래요? 그래요? 그럼 사운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란바라님이 저번에 목요일날 잘 안 들린다 하셔가지고 제가 끝나고 무방 녹화방송을 봤어요. 보니까 녹화방송 목소리는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재접속을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서 여기 보면 알겠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방향일 거니까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수익을 많이 냈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힘들 때마다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바뀔 때 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맞죠? 이게 한 달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분도 5년 정도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5년 정도 고생하신 분이야. 맞죠? 이럴 땐 박수 한번 나가야지. 지금 자, 공개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잘 안 되신 분들은 접속 누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간에 투자 부분들도 21% 나왔네요. 기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월달 부분에서 21%. 우리가 만족하는 투자가 된다면은, 맞죠? 꾸준하게 복리를 쌓아나가면서 가면 돼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버블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PBR 1 미만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2분기 실적 종목들 쭉 훑어보니까 저평가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느끼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가요?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인 분들은, 재무제표 볼 수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담아놔서 이번 장 포트에 꼭 담아놔주시고 이 북한 리스크를 한번 이겨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의 1차 파동에 대한 상승을 2차 조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받으면 3차 상승은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좀 더 먼 미래 부분들, 현재 시점보다 더 좋아지는 과정들을 있는 곳에 베팅하는 거지, 있지 않다면은 투자할 것도 없겠죠. 잃어버릴까봐 매번 노심초사 힘들고 어렵다면은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대가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게 시세 원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노력하시고, 지금 무료 방송에도 꾸준히 오신 분들은 조금씩 변화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셔요. 오늘 오신 빅토리아님도 그렇고, 포근한 미소님도 그렇고, 돌고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한수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VIP 가족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수의 정예부대예요. 딱 한수하고 맞는 성격에 맞는 분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은 거예요.
우리하고 맞지 않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하고 맞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은 더 빨라진다는 거지. 재밌잖아. 그래서 그래요. 맞네. 이번 장에 조금 경험도 쌓이고 바뀌시는 분들, 나 좀 바뀌었어요 하시는 분 전부 다 7번 눌러봐요. 그러면 한숨 한나 나 좀 바뀌었어요. 빅토리아님 몇 분 계시나 보자 오늘. 길동님은 뭐 옛날에 바뀌었지. 면허 변화가 있어? 좋습니다. 능문이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찬이까지 그러시고. 자, 그래서 다들 오늘 방송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상장했던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이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노력해서 이겨나가자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되고